오늘 제가 삼위 하나님의 공동 가운데에 마을을 함께 만들어 가신다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지난 12년 동안 제 자신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들, 안 믿는 분들을 개척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21세기의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전환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부분에 기존 교회가 아닌 교회 앞에서 제가 실제로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미국에 캐나다에 있는 오타리오주에 있는 서드메리 제 K 강산에서 비가 이제 오니까 그게 이제 뭐가 내려져서 흘러들어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강이 오염되고 요즘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영구 동토층이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이런 오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만큼 전환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제가 이거는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려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원래 이제 고향교회가 합동치교회였고 제가 이제 고신대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려신학의 고신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신앙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제가 고민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학생 때부터 제가 IBF 활동을 하면서 일상생활 사역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주대심이 뭔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세례받은 교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IBF 안에서 기독교 세관 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특별히 주대심이라고 하는 이 관점의 기독교 세관 운동을 제가 기독교 교육도 배웠고 IBF 공동체를 통해서 한걸을 가면서 교회가 아니하는 교회가 밖에서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사실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한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2010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건이 있으면서 제가 이 당시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문제, 교육과 신학, 삶이 어떻게 개리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일반 교육에 대한 부분에 제가 얘기를 들고 있다가 사실 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를 만나고 나서 제가 생태적인 핵심이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실제 한 걸음 가면서 앞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역시 이 사건이 저에게는 가장 큰 전환의 시점이 되었고 차우드 스나이더 목사님의 피조물의 치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책과 또 교회 DNA라는 책을 통해서 생태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나 민들레 공동체나 기독교 생태 교육 공동체 운동을 하는 것처럼 저도 조금 더 미셔널적인 작업들을 하면서 이걸 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에듀컬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에듀, 교육, 컬, 지역, 코이노니아 나눔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1인 창업가로 마을에서 생태 교육을 하겠다고 하고는 이렇게 한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제가 40년 동안 부산을 배경으로 살다가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에서 사실 이제 2010년부터 다시 미셔널 컨퍼런스라고 하는 요거를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에서 제가 기획을 맡아서 실제 선교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기획을 맡았는데 이제는 제가 이런 미셔널 디자이너를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또 제가 미션을 디자인을 그렇게 하면서 실제 대구에서 이런 사람들을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강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에 갔더니 대구에 너무 더운 그래서 옥상에 갔더니 이렇게 텃밭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제가 2011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가 있는 이후에 제가 생태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더불어서 한글을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옥상에서 이렇게 26가지 키우고 실제 농사를 한번 해봤던
그러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옥상에서 이렇게 고구마가 캐는 거를 제가 41살 때 실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오줌을 모아서 삭혀가지고 이거를 거름을 질소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께 이게 이제 저도 생협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거 사용을 하는데 실제 이 뭐죠? 당근을 키워서 향이 어떤 건가를 제가 실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이렇게 이런 농사를 이제 지으면서 2년차, 3년차 가면서 농이라는 것이, 농사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대구에서 제가 도시농부 전문가 과정을 시팅한 덕분은 전문가가 감사할 수 있는 자격들을 지금은 이 텃밭 5평 정도의 텃밭에서 지금 300평 농사를 마을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5가족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고, 거기에 놓은 이제 생강을 마을바닥 분가분가에 10년쯤 메뉴로 제가 한결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뭐 미션을 성교회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럴 줄은 몰랐는데 마을에 갔더니 이런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사역에 일상이라는 부분에서 요소에 있다가 핵발전소 사고가 있고 나서 생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제가 갔던 이곳 마을이 대구에 있는 쓰레기 모든 것이 이곳에 담깁니다. 대구에 있는 물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여기가 이제 왕산 자락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깨구리 소년 들어보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여기서 사실 여기에 있는 성서 지역이 옛날에는 다 군사 54단 군부대가 있었던 지역이고 새롭게 이제 다시 만들어졌던 지역. 그런데 가봤더니 여기에 대구의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생태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아주 언어를 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보면서 사실 여기에 이제 자본들이 들어와서 성소공단 SF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려고 하는, 안 그래도 이렇게 태우고 묻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자본가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폐소가 해가지고는 전기를 싸게 이제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공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이제 달서 구청장, 시장이 다 오케이 한 거를 저희들이 시민 공청회 한 번도 하지 않고 사실 이걸 진행해서 저희들이 알고들하고 촉 집회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이분들이 생태 환경이라는 이런 언어들을 저보다 더 잘 알거든요. 이걸 한 걸음 한 걸음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에 제가 한 4년 동안을 이분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제가 19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어떻게 기후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평균온도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실 가지고 있더라고요. 2000년도 들어서 사실 초반에는 유럽이 산업혁명을 먼저 했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많았지만 2000년도 들어오면 전 세계가 사실 인계점이 이르러서 중국을 끌어오르는 형태의 이제 작업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마을에서 사실 마을 선생님들과 함께,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공부를 하는 걸 전달해드리고 또 이분들 피드백을 받고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뜨거워진 자연 환경에 대한 부분에 제가 공부를 하게 되고, 특별히 에콜로지라고 하는 이 에콜로지가 사실 성경의 에베소서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을 할 때에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에 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라는 이게 용례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제 집을, 우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용례가 하게 되고, 특별히 오이코노모스,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 자체를 뭐라고 하느냐, 그 이코노미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이거를 체계화시킨 한 분이
에콜로지 오이코로코스라고 하는 생태라는 말이 된다. 그래서 생태와 경제는 지금같이 자본주의 시대에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자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최소 비용의 최대 만족을 보는 자본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사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생태 경제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집 가운데에 먹고 입고 마시고 사실 돈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물까지 시작해서 공동체까지 이 지구별의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떻게 관리하는가,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에 경제라는 보험과 생태라는 것을 같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태 경제학이라는 것들을 다시 이제 새롭게 이해를 하면서 이 언어를 가지고 다시 이제 제가 일상생활 사회 연구소에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그림들을 그리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그 천지기의 한 사람의 사람으로 수고하는 믿음을 통해서 사회적인 생태가 가지고 결국은 물리적인 생태, 지금 기후변화를 위해서 물, 흙, 공기, 미생물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사실 인간의 욕망,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아서 지금의 기후변화의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 경제라는 언어를 사실 이제 제가 배운 거를 마을 분들, 안 믿는 분들에게 제가 이걸 가르쳐 드렸더니 그런 개념이 있었군요. 그리고 그걸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 이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조각조각 그림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전체적인 그림에 있어서의 맥락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를 어떻게 해요? 아, 이분은 좀 다르다. 처음에 와서는 아이들 톱밥 가르쳐주고 생태 놀이 하는데 사실 이분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주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방향을 알려주느라고 이제 대답을 제가 해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가운데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 잘 보는데 JTBC에서 이런 밥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든든한 집밥.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집밥이 무엇이 평균 이렇게 먹어서 결국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빠르게, 더 간편하게. 그리고 뭐 10년 전 이야기지만 요새는 교실 같은 거 있고요. 이거 카드를 사용하고 사실 편의점에 인터넷 인스턴트를 먹고 별식 아동에게 밥은 생존을 위한 힘이 있고 그리고 혼밥을 하는 우리 청년들 문제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문제들이 어려운가.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보는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이걸 갖다가 제가 생태라는 걸 몰랐을 때는 그냥 밥 한 그릇 뭐 우리가 말한 대로 이렇게 돈 한 8,000원 주고 사 먹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생태 경제라는 것을 보고 나서는 이 밥 한 그릇에 이만한 의미들을 사실 담고 있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8,000원을 주고 한 그릇 얻는 게 아니고 결국은 돈과 관련 없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작품들이 모아져서 여기에 생명을 이끄는 밥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번에 아시겠지만 의사들 증언하는 문제 가지고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 맞죠? 의사들은 병이 어떻게 해요? 들고 나서 이렇게 예방하고 나서는 사람이라면 농부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한 밥한그릇을 만드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농부에 대해서는 의사만큼이나 우리 사회가 이 사람들의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주자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가치를 안 매기는 거죠. 근데 진짜 생태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집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의사 선생님만큼이나 어떻게 해요? 농부에 대한 가치들을 존중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누가 앞장서야 될까요? 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교회가 이 은혜에 대한 부분에 실제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고 말하는데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꼼꼼하게 기후위기 시대에 이게 언론에서 이야기하거나 우리가 말하는 뭐 에너지 공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판을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서
탄소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전환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생태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산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해서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는 부분에 주대신이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지난 제가 40년 동안 일상생활 사회를 모여서 있으면서 이것도 그냥 연구원으로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실제 제가 마을의원에서 이 생태 경제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창조 세계 가운데 에브리데이 에브리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들이 무언가에 대한 부분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발견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선교적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생태 경제라고 하는 이 언어를 일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고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사실 이거를 성경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4년부터 시작하는 발현경들에게 안 믿는 분들입니다. 안 믿는 분들이 공단에 새롭게 모여야 되는데 성서지역에 새롭게 모여야 해서 그때 당시에 방과후 학교들이 별로 없고 뭐 지역 암수자 이런 것들이 없어서 엄마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아이들과 생태라든지 학교에서 하지 않은 것들을 하고 있었는 거지. 그래서 품앗이 교육을 엄마들하고 함께하고 이런 부분이지.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20살이 되는 아이들인데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도시와 농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민주운동 하시고 노동운동 하신 분들이 사실 이 공동체를 시작했고 종교적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엄마들이 협동조합으로 우렁이 밥상이라고 하는 이 밥상을 친환경 반찬 가게를 만들어서 도시 안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한부모 가정 이런 데에 밥만 해라 반찬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고는 이제 마을 품앗이에 있는 교육운동을 하시면서 또 이런 마을 밥상 운동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행안부의 전형성을 갖게 되어보면 마을기업 1등상을 받게 되고 또 지원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삶의 문제, 우리 시대인이 아니라 시대구의 문제를 가지고 이분들이 이미 마을에서 여러 가지 바자회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 수익금을 어떻게 해요? 이 와룡병터라 하는 곳을 지금 이제 2004년에 시작해가지고 2024년인데 10년 동안 나라에서 지원받지 않고 엄마 스스로 함께 하면서 이 공동체, 이 공간을 이끌어 오신 것을 제가 2014년에 이 공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함께 더불어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이제 제가 가면서 제가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들을 바꾸고 이제 마을에 이런 이제 지구를 더하는 생태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을 환경공학교 교수님도 이웃을 계시고 또 이분들과 어린이날 행사도 함께하면서 한 200명에서 300명의 사람들이 쑥닥 마을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목사입니다 한 게 아니고 생태교육공동체 에코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마을에서 생태놀이나 아이들하고 텃밭농사하는 거 제가 하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에서 제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저렇게 처음 하게 됐고 그러면서 여기 엄마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아빠들이 제3의 공간이라고 해요. 집 이렇게 일터 왔다 갔다만 했었는데 엄마들이 제3의 공간에서 자기의 인생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 아빠들이 이제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빠들이 다이어를 가지고는 어린이날 행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육 당사 이제는 처음에 공동육아로 시작했던 이 와룡병터는 조금 더 이렇게 개토화되어서 없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마을 공동체에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클래스를 할 때 그때 제가 여기에 운영위원으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선생님 쪽을 가지고 우리하고 이 공간을 새롭게 해봐야 하고는 와룡병터가 마을 교육 공동체로 함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남 지역에 아시겠지만 박원순 시장이 마을 공동체 운동을 많이 했는데 사실 영남 지역에는 거의 마을 공동체 운동이 있었는데 권영진 시장이 저희 대구의 시장이 되면서 이분이 그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는데
이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그리고 2016년부터 어떻게 해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때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제가 공사에 교회 공사로 있으면 전도 기획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여기에 마을 공동체 이분들하고 사실 지원 사업 하는데 기획서 쓰는 걸 제가 여러 엄마들하고 같이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밤새 나눠서 쓰고 함께 하면서 1년 동안 우리 마을 공동체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엄마들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획서 쓰고 그래가지고 700만 원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우리 마을 어떻게 재밌게 와룡별들 투를 할까 이런 것들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강주에 있는 안성 목사님이 미션을 살아계신 숨쉬고 가고 느티나무라고 방송에 부산 방송에 있는 데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 해석을 하는 투를 갖다가 제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그랬더니 이 엄마들이 어떨까요? 받을 점을 자기들이 이때까지 2004년부터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 방향으로 정렬을 해드리고 이걸 가지고 인생의 보장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엄마들이 새롭게 힘을 얻고는 제가 가서 뭐 했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쉽게 얘기하고 먹고 놀고 함께 하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3의 공간에서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도 결혼 기념일 이런 거 축하해 주지 않는데 마을에서 이분들과 함께 5,000원 반찬 한 가지 가져와서 밥상 소셜 다이닝을 지금 8년차, 9년차인데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고 이분들한테 마을 트레킹 그다음에 연결 모여가지고 전 굽고 놀이도 하고 이게 일상 가운데 함께 하고 그러면서 와룡별터라는 이곳이 사실 이제 엄마들이 바빠서 운동가 선생님이 한 분이 사실 이제 보육 개념으로 하다가 이제는 그걸 문을 닫고 이 5분이 자원봉사로 사실 그 공동체 4시부터 6시까지 지키게 됩니다. 그 중에 저도 포함되고 월화수 목금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해요? 쿵닥쿵닥 하게 되고 그래서 엄마들이 배움터를 이제 우렁이 밥상이라는 경제 구조도 만들고 책방도 만들고 문화센터도 만들고 하면서 모두가 계속 살아가는 힘이라고 하는 것 뭔가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연대와 사랑과 우정이 외당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구에도 마을 나눔터라고 해서 마을 안에 개인주의가 풍부하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 마을마다 이런 나눔터를 만드는 공간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해요? 제가 공항을 내신해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이렇게 내신을 가장 하면서 사실 대구에 마을 공동체 와룡별터라고 하는 곳을 가지고는 마을에 이런 제일 많게는 한 달 문화센터도 아니지만 이제 지원사업과 더불어서 이런 형태로 해서 마을 사람들의 의식들을 함께 되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한 게 아니고 저의 여러 가지 고민들과 인생의 모작과 초고령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분들과 함께 여기서 담아내면서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룡별터가 중심이 되었던 게 9개 단체가 함께 연합하고 여기는 발달 장애 청년, 청소년 청년 또 엄마들이 그 책 읽는 엄마들이 좋아해서 동네 책방 공동 뭐 그다음에 또 마을 라디오 성소공동체 구행 함께 더불어서 이 연결들을 해가는 것들을 하면서 여기가 대구에 사실은 새로운 사회적 경제의 클러스터가 되고 그러면서 제가 마을 안이라는 곳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자원과 몸과 사람과 모습들을 주는지 그리고 이걸 갖다가 예수 믿는 우리가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마을 가운데에서 운동하고 계시는지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 3년 정도를 잘 살펴보니 사실은 이때까지 제가 어떻게 해요? 일과 신앙에 개입된 게 얼마나 개입된지 11조 내는 만큼이나 10의 부를 사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고
해석을 재발견하는 기능을 하셨습니다. 사실 미셔널 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교조 교회에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슈가 모던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학습 방법에서 배움의 방식에서 포스트 모던적인 방식으로서의 보이지 않는 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툴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까지 우리는 형식적인 지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경쟁하고 살렸지 암묵적인 지식에 대한 부분에 포스트 모던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들이 없다는 것을 제가 네스트들이 이 책들을 보면서 사실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에 이제 해석학적인 포스트 모던적인 것들을 제가 에드워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실 전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교들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분이 진짜 어떨까요? 이거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성육신적인 태도로 섬기고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 진짜 기독교 국가주의의 그 리더십을 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서의 그것들을 하겠다는 그 경쟁과 이것들을 그대로 다른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살기 전에 미셔널 컨퍼런스라는 것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이미 살아왔습니다. 거기도 막 우리 성문교회나 목사님들 제가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실제 제가 마을에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와룡교회부터라는 곳에 가게 되었고 제가 이제 연구소에 있으면서 이제 강도사 시절에 교육사역을 했습니다. 석사를 수료하고 했었는데 이때 마을 교육처럼 개념들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고 통합선 전위성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런 평생 교육 관점들을 이 엄마들에서 사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들 공부를 하다 시작해서 제가 2016년부터 이때까지 공부한 방법, 공부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다 알겠지만 새롭게 담아내요. 그리고 이미 마을 운동 하는 것들이 이렇게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끌어가지고 2016년부터 제가 이 공부를 했어요. 그만 인구절벽, 일자리 문제. 왜? 결국은 아이들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을 만들어내는 어른들이 변하지 않으면 미래의 청소년 청년들 아무 권한이 없는 거죠. 특별히 아시겠지만 청년들의 문제는 결국 지금의 투표를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성세대들이 어떤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변화가 없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엄마들에게 이제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사실 공부하고 이해하고 변화하고 인생을 이어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는 동명 청소년 정보센터의 센터장 이분이 이제 마법촌 시장 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사, 교육부 장관사 받으면서 새롭게 교육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를 데려와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희망학습 마을이라고 이제 이분들하고 천만원치 사업을 지금 한번 해보자. 이때까지는 기본 지원 사업도 안 받았는데 여기에 평생학습의 취미 동아리 정도가 아니고 이제 여기에 청소년 어린이들도 학교에서 못 배우는 것들을 또 우리가 엽기로 조금 더 제시를 하고 당사자의 부모들이 사실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운동들을 사실은 이 엄마들 이야기를 통해서 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와중에도 소문이 나가지고 부산에서 평생학습 매니저들이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30, 40대 엄마들이 이제 저하고 따로 5만원씩 돈을 내고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5만원씩 돈을 내고 저하고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말하는 50대 그런데 처음에 2004년에 때 엄마들 있고 새롭게 30, 40대 엄마들하고 개그를 할 때 그래서 많은 교육들에 언제나 기민하게 그런 것을 살피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학습하는 자세와 능력들을 가지고 우리 와룡병들을 새롭게 해봅시다 라고 했더니 이 엄마들이 저를 추천해서 자, 이 3만 교회에서도 보내주지 않는 제가 전수를 제가 대사농촌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와 뉴질랜드, 특별히 멜번에 이런 지속 가능한 생태 경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세레스 한글 파크라고 하는 도시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이야기하면 한강의 한 줄기에 난지도 같은 곳인데 이걸 갖다 어떻게 시민한테 줘가지고는 여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사실 배우고 환경운동을 하고 배우고 하는 허먼 세레스 한글파크라는 걸 만들어서 사실 한 번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난지도에 이걸 갖다 시민한테 전적으로 인간 연탁하기 줘서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의식 중에 먹고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방법들을 이 안에서 사실 실험하고 만들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연락하고 보는 거예요. 또 저희도 가고 2박 3일 여기서 이런 곳에서 이런 연수들을 받고 흙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까지 어떻게 함께 걸어 살아가는지 특별히 동물원은 우리는 답을 만지지 못합니다. 근데 어린이 홀리우드 농장이라고 해가지고 동물원이 있는데 당근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이렇게 젖을 짜서 직접 가가지고 젖을 짜서 우리는 보통 우유하면 어디 슈퍼마켓 가가지고 뭐 1,500원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이들 이렇게 젖자를 가지고 옆에 카페에 가서 초코라떼를 먹는 그래서 이 우유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동물과 함께 더불어서 사실 어떻게 해요? 우리 사회가 연결된다는 것을 이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의 인민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소위 이야기하는 퍼머컨처럼 개념을 가지고 자연에 발견되는 패턴과 관계를 모방해서 상태에 필요한 주거와 음식과 석유와 에너지, 지구가 이런 것들을 하는 사회 생태학적인 것들을 제가 발견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경험하고 이걸 이제 퍼머컨처 전위적 세계관이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읽을까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5절 읽었어요. 주대신 있는 하나님의 집을 가르치는 경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학문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물과 더불어서 12가지 원리를 제가 이제 2주 동안 퍼머컨처 학교에 그 전부 다 여성인데 제가 들어가가지고 이걸 배우고 있어서 제가 이때까지 배웠던 생태 경제라는 개념들을 실제 어떻게 해가는지를 미션의 관점과 선교적 언어라고 하는 이코노미나 생태 경제를 다시 제가 배웠어요. 다른 거죠. 제가 이제 이 언어를 이제 제 인간적인 부분에 인간 욕심으로 했다면 이거를 거기서 공부가 시작되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역시 목사님이시네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2019년에 토트네스라고 하는 전남 마을을 제가 불박시를 마을사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아마 서울에도 2019년에 전남 컨퍼런스라고 해서 사실 박원순 시장이 살아있었으면 이 서울 전체를 전환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플랜이 있었거든요. 그걸 원형이 어디 있냐면 영국에 있는 남부의 토트네스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가서 제가 라떼를 한잔 먹었는데 이 라떼를 어떻게 해요? 마을에서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이 비영리 단체의 마련배우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2020년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이거를 사회복지관이나 다른 마을이나 다른 곳에 알리고 가르쳐주고 컨설팅하는 데에 우리가 나서자 라고 하고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화를 하고 행안부 제 응가를 받아가지고 마을 카페 분담분담을 열심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션을 하면 목사들이 어쨌든 좋은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구원받아서 거기에 가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간을 하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살다 보니 마을 사람들의 필요를 가지고 또 내 필요도 있어요. 내가 맛있는 라떼를 프랜차이즈에서 이렇게 안 하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위해서 생산하는 것을 내가 먹어보는 것들을 전환마을이랑 커트리스에 그다음에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보자 해서 했더니 아버님들이 한 달에 5만 원을 10명 1년 50만 원 가지고 이 공간에 세를 내고 운영비를 사용하면서 1년 동안 이거 전부 아버지 새끼가 다 떼와가지고 전기만 하고 이거 전부 다 떼운 겁니다. 주고하고 책상 나오고 그래가지고는 마을에 낮에는 마을 공동체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밤에는 아빠들이 제3을 공간을 한잔하는 공간을 이렇게 이제 마을 안에서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것들을 1년 동안 살다 보니 마을
마을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행안부에 하게 되고 3년 동안 9천만 원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장소를 이렇게 모델을 좀 짜잖아요. 그랬더니 마을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끼리만 자기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을 공간이 새롭게 사실은 담아내면서 마을의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가지고 하는 운동들을 사실 카페라고 하는 마을 배역들은 사실 문턱이 좀 있었는데 이 카페라는 걸 통해서 새롭게 하게 되고 결국은 동네 책방 공동이라고 이것도 여기 있는 마을배역들 선생님과 더불어서 생계를 있는 분들이 사실은 책방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마을 안의 자원순환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가 생체라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실 한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날 행사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고 여기에 제가 사실은 뭐 디자인해서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저도 마을의 한 사람으로 사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다른 데 이렇게 하고 있던데요. 이런 걸 제시하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더불어가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곡동에 또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들을 사실 만들어내는 사업들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트네스라고 하는 슈마 칼리지 생태 경제학을 가르치는 슈마 칼리지와 이거를 사실은 밀어줘도 함께 해주는 재단, 우리로 말하는 삼성 재단 같은 것입니다. 땅 부자. 그리고 토트네스의 마을 사람, 이게 여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생태 경제를 알을 붙였어요. 종교 개혁을 하는 걸 알을 붙인 것처럼 이코노미라고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했던 이코노미의 경제가 아니라 생태라는 의미를 붙여서 생태 경제학의 관점으로 마을 공동체를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이걸 어디서부터 해석하냐면 성서의 오이코노미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이게 멜번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꽝의 이야기를 하고는 그리고 여기 뭐 디스토어 이래가지고 우리는 막 재활용 장난감 가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부터 하고 허무 거처라는 걸 가지고 마을 공동체의 마을 운동가들 허무 운동가들하고 사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여기에 사회적 경제와 그러니까 생태 경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기업과 정치를 창업하는 걸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보통 우리가 창업을 하면 돈을 밀어주는데 이렇게 마을을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에서나 10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앉아있는 분이 내한테 나는 3년 동안 너희 가게 화분 봐줄게. 나는 3년 동안 너희 전화기 한 통신비 내줄게. 나는 뭐 이게 사람도 홍보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뭔가를 해도 실패하면 뭐다? 망해도 괜찮은 걸 갖다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 사회 순환 문제를 갖다가 만드는 것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센터 안에 뭐 웰빙부터 시작해서 워크숍하는 기업, 1인 창업하는 것들을 가지고 마을 안에 사실 하는 것들에 대한 해봐라. 실패를 못하니까 사회 생태학적으로 이걸 하라고 하면서 사실 이렇게 많은 그룹들이 이 지역 경제와 더불어서 이 안에 순환 경제를 만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 2019년 코로나 전에 10월달에 가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어떻게 해요? 여기 저희 성성 마을에서 새롭게 봅시다.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게 뭐다? 지구 반대편에 영국에 있는 토트네스라는 저단 마을에서 하고 있구나. 우리 마을이 사실은 하고 있는 착한 바자회부터 시작해서 아나바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코 우리가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는 것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에도 무한 3사 사회적 공작이라고 해서 공공의 납품 구매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함께해서 100억 매출을 나셨습니다. 지역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실제 코로나 가운데에 제로페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 순환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페이 해놨지 않습니까? 이거 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순환경제에 대한 아이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제시한 거죠. 한 거예요. 이거를
마을 안에 다시 어떻게 살아갈까를 마을멘토라고 하는 전 세대가 함께 배우고 자라는 마을 교육 공동체에 함께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보시면 이런 걸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벤트나 사역이 아니고 삶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제시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함께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보자, 폭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이분들과 펌프 거쳐가 갔는데 이렇게 색국지로 이야기하고, 이거를 통합소에 계신 김영철 선생님이라고, 아마 제가 이거를 통합교단에 알고 계시는데, 미래사회 마을 제 발전 방향으로 이 방향을 경기도 교육청에 이 문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운동하고 어떻게 말하면 살아갈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가져온 거를 그냥 제 안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을 안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하게 되었고, 결국 지금 도덕 경제학이라는 현대 경제학을 이미 제가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예언자적으로 사실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기업변화시키는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는 결국 저도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삶을 해석해서 이 기회를 만나게 하는 사람이니까, 결국 제가 미션 언어라고 하는 이 생태 경제라는 이 언어를 가지고 이분들에게 마중물러면서 함께 했더니, 결국 이분들하고 제가 이제 교육도 함께 했고 먹거리도 함께 했지 않습니까? 집도 함께 지었어요. 협력저축 5천 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일본이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말분들과 함께 2018년에 대가족이 함께 뚝딱뚝딱 배우고 공부하고 이렇게 2016년부터 해가지고는 마을과 마음을 모이라고 지금 그랬어요. 5년차 300km에 살고 있고, 400km는 집을 안 있는 사람, 200km는 내일교회라고 대구에 보수적인 교회가 있어요. 거기 아주 집사님, 200km는 가톨릭 집사.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에 함께 집을 짓고, 여기에 1층에 물삼이라는 공간을 가지고는 이 교육운동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사실 운동들을 이야기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대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믿는 것,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물삼이라는 놀이를 통해서 흥미와 기능과 가치를 발견하고, 그게 일이 되고, 그게 60일 이후에 또 삶이 되고, 또 삶이 어떻게 60일 이후에 놀이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하는 인생의 모장으로서의 이 운동들을 한 걸음 하는 것을 30, 40대 엄마들하고 시작을 했더니, 이게 전체적인 운동이 되어서 마음들이라고 하는 그 공간 1층에다가 사실 60만 원 정도 세가 되는데, 제가 이 공간에 엄마들하고 함께 하면서 마을명도 툴을 만들어가지고 엄마들하고 이런 교육 운동들을 다시 아이들로 만들어서 함께 하고 제품을 만드는 필이. 그래서 제가 미션을 해서 툴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사회적 생태 경제라는 이 언어를 만났고, 이걸 가지고는 사실 전체 전환적인 부분에서 삶들을 우리 영국이나 호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에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새생명 운동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에 대한 부분에 뭘까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재해석하게 되었고,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기후변화 시대를 1972년부터 사실은 퍼머컬처라는 개념을 영국과 호주가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72년에 이 운동들을 이미 하고 있었다. 이 박사님들이 상장의 한계라는 책을 가지고 이미 72년에 이야기를 하고는 2000년도에 이걸 갖고 어떻게 해요?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 예측했던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이 책을 다시 쓴 겁니다. 재개정.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가지고 전 세계가 사실은 이 부분에 혁명이 일어났었는데, 전환이 일어났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당시에 바빠집니다. 석유 문제, IMF 이런 거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경이라는 것보다는 2배, 사람의 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태 경제라고 하는 이것들을 만나면서 지금 ES, 지속가능 발전 교육, 이런 교육들에 대한 부분들을 2019년 영국에 가서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제가 보게 되었고, 지금 ESG라고 하는 이것도 다시 제가 사실은 공부를 생태 경제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마을 분들에게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사실 이걸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시죠? 이게 마을 사람이 해야 될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기업이 해야 돼요. 기업이 최소 비용의 최대 만족을 이루는 기업이 자본을 가지고 이제는 이익만 매출을 남기는 게 아니라 비재무 구조인 환경과 사회와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성과 보고서를 적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의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만이 돈을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거래증권 ESG 포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A부터 F까지 다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펀딩 회사들이 사실 이걸 보고 펀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중공업, ESG 포탈에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현대자동차도 지속가능 보고서 거의 100페이지짜리 넘게 자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적어서 내야지만이 주식 상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어떻게 ESG라고 하는 이것들이 있는데 이걸 보면 그건 뭐냐면 생태 경제라고 하는 이제는 자본이 아니라 사람을 넘어서 이제 누구까지 생각해야 된다? 지구들까지 함께 생각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가야 된다는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어떤 관점으로 이걸 제시하냐에 따라서 어떨까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린워싱이라고 해서 모양만 내고 실제로 그렇게 안 사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걸 평가를 해줘야 될까요? 저는 교회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생태 경제라는 관점을 가진다면 이런 부분에 어떻게 교회가 이야기해줘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만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게 되냐? 그런데 사실 퍼머컨처럼 개념을 가지고 오이코노미라는 생태 경제학적인 관점을 우리 호주, 유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의 사회적 경제 가치 연구원이라는 데 가보시면 이거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제가 데이터를 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해보면 사실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최저 점수를 받았습니다. 거버넌스 방법이나 회의 방법이나 돈 쓰는 방법이나 사람 세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밖에 있는 기업보다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걸 듣게 됐는데 이거 성과 지표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도 이제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지속가능 발전과 ESG를 함께 모여서 제가 이걸 가지고 평생 교육으로 또 사회복지관에 복지사님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과 보고서를 잘 해줘야지만이 기업에서 뭘 받을 수 있습니까? 기업에서 사회에 이렇게 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이제는 어떻게 이제 비영리단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런 정리들을 사실 하면서 마을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보고 실제 저희 마을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붙여봅시다. 이걸 가지고 우리도 얼마만큼 전 세계에 이런 생태 경제적인 관점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지속가능 발전, 그 다음에 퍼머컨처 12가지 원리, ESG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단어들을 만들어 보니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앞으로 사실은 선지자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전환마을에서는 이 9가지, 아까 얘기했던 이 9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사실은 전환을 해가는 부분들을 이미 하고 있고 이것들에 대한 정책적으로 하는 것들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 포항 한수중립 전환마을이라고 하는 이거를 가지고 9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마을 그 자치단한테 이렇게 보여주거든. 그러면 포항에 중앙동에 이런 거 하는 거 찾아봅시다. 직접 우리가 이때까지 매겨보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해봅시다 했더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고 이야기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 21세기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덴마크에 이렇게 따서 제 리서치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덴마크에 코펜하겐 10km 정도의 도시 재생을 이렇게 합니다. 1970년도부터 남해학교 나서 10년의 세월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덴마크는 이미 이렇게 마을을 재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냥 말로만 재생하는 게 아니라 이걸 사회생태학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이제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속도를 제대로 내려면 방향이 중요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림들이라고 이 개념들이 이미 사실 뭐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에는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4년에 파리 그 도시 20km 안에 이제 들어가려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결국 공공 그것만 사용하고 자전거 타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50년의 사실은 반전환 속에서 이런 전환들이 사실 일어나는데 이걸 제가 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언어로 사실 구원, 성화, 영생이라고 이 삶의 해법을 사실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삶은 삶이 하나님의 지속 가능성에 도착한 삶. 세상 언어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밖에서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어떻게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적인 삶은 지금까지의 많은 설교를 했던 복음전도를 넘어 보냄받은 상토와 연계해서 종교개혁, 날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리를 지금 온 마음으로 복음을 진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유산을 결국 뭐 새로운 교회가 없다. 이미 제가 2010년부터 손석한 교수님도 함께 책하고 있지만 2010년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국가교회와 결국 보냄받은 교회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성신적인 교회론이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계속했었죠. 근데 제가 사실 대교에서 삶의 피, 교회당에서 일상, 교인에게서 이웃으로 사실 삶의 소리입니다. 시간의 소리, 주일을 모든 날 7일 가운데 대신 문제가 종교적인 형식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로서의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함께 오래 드리는 예배가 더 삶이 담겨져 있는 공간의 소리. 결국은 예배당의 필요가 아닌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운행받은 곳의 필요로 공간을 만드는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세상 이웃의 삶의 필요로 한 걸음 가는 것에 대한 부분에 제가 미션을 행복 나침판으로서의 22세기 일사가 저희 교단 일사가 교단 오신 분입니다. 예, 그건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김교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 이런 분들 이야기를 하는죠. 근데 지금 21세기의 신학함대 그때가 아니라 이 성신학의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저는 이 미션을 해서 그 대답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사실 가서 이제 요 세 가지 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베나무크 사람들의 사려 깊은 삶의 나눔으로 제가 뭘 보았느냐? 하나님의 일과 은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먹고 입고 자고 사랑하고 연대하고 떠나고 이런 일반 은총들을 다 주셨고 시대구의 생활신화를 발견케 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성육신적인 태도로 겸손하고 배우는 삶을 지난 한 5, 6년 동안 제가 그냥 알았지 목사람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러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케 하는 데에 성육신적인 삶을 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도왔습니다. 내가 같이 함께 해주고 내가 같이 놀고 또 내 필요도 돕고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를 내 혼자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사실 했더니 사실 이분들은 일방적이고 상생적인 사랑의 나눔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르는 건 뭐냐면
사실 그렇다고 마을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마을 마음들을 지으면서 제가 여기 인프라 두 개를, 네 개를 시켰습니다. 사실 뭐 여기 예배당 지으시다가 목사님들 그렇게 한다. 저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한 달을 엉망 실수를 했고 아니 이태기를 그래야 이분들하고 나 평생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 진행한 그 전체 진행한 건축 사장이 제가 20살 때 만난 제 첫 사이트의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20년이 돼가지고 건축사 사장이 돼서 저 집을 지어주고 목사님 다 뜯어고치주고 내가 이익을 조금 남더라도 목사님 그거 하자없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이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경계와 설교는 예수님의 무례한 초월적인 삶의 이야기를 이들을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협동조합과 이런 사람이 없는 협동조합은 어떨까요? 지속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일본이 안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방 안에 이런 협동조합을 가지고 가가와 도에코 목사님이 협동조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경제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게 탄탄한 경제를 가질 수 있고 덴마크의 그루트리 목사님이 이 예수님의 무례한 초월적인 이걸 갖다가 200년 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덴마크가 어떻게 해요? 복지국가 1등 국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집을 가꾸는 하나님의 공문을 따는 사람들 구원의 회복을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추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누리는 사람들의 생활시간 삼위 하나님은 새로운 북극성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집을 가꾸는 대전환의 사람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결국 제가 지난 12년 동안 이제 단어를 배웠습니다. 결국 코로나 시대를 가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약한 몸신앙. 인공지능 시대에 사실 인공지능 AI 때문에 사람의 노동이 처참하게 사실은 뭉개지고 결국은 이 노동 때문에 기본소득 개념도 자본가가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노동에 대한 거죠. 결국 기후위 시대의 생태라는 이 몸노동 생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결국은 상토와 역도와 자연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실 자세와 태도로 사실 가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는 이원화된 삶이 그냥 밥을 먹고 하는 자본을 벌이기 위해 그걸만 끝나는 게 아니라 태도가 되고 삶을 바꿔가는 것들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필요하다면 이런 사람들을 다시 찾고 계시잖아요.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으로 고민하고 염려해서 결국은 구체적인 일과 삶을 통해 행동하고 결국은 자신을 예수님의 청직으로 증명하며 살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지금의 21세기에 제가 베나무골에서 사실 목사임에서도 마을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들을 어떤 그리스도를 세워가고 미시킨가 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주일학교가 원래 영국의 주일학교는 이렇게 시작해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노동 착취가 되니 그들의 보건과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대한 것을 했다면 우리들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몸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 인공지능 시대의 사람 노동의 가치는 무엇일까? 기후 위기 속에 그리스도의 생태적인 소비 생활은 뭘까? 저는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충만하는 데에 화목하지 개념. 그래서 세상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사는 생태. 빵을 함께 나누는 살림살이로서의 경제. 의식주 생명 문제에 함께 돌보는 몸으로서의 성함을 가지고 이코노미 라이프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FX 코리아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한번 제가 사실 새로운 개념 이야기를 성공해서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FX에서 하는 툴을 가지고 제가 작년 2010년부터 시작해서 살아왔던 것들을 제가 정리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가면서 이 마른베어터라고 하는 이 사회적 분야와 마른베어터에서 이런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제가 남아있는 인생 70이 아니라 우리 사실 목사님들 70대면 그 교회 지금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떠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고민이 됩니다. 제가 교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 멘토링 그 목사님들 가서 사실 왜 교회가 70대면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좋은 아빠, 좋은 남편, 그러니까 좋은 아빠, 좋은 할아버지, 좋은 선생님으로 남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직장처럼 퇴직금 받고 떠나서 다음 있는 리더십에서 떠나가야 되지. 거기에 진짜 30년 동안 이들을 울고 생사를 함께 했더라면 거기에 남아야 돼. 거꾸로 마을 공동체는 모든 걸 당장 다 떼고 거기서 사실 살게 되는데 우리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죠?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도 경계에 서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교회 제도와 제가 새롭게 상상력 들어간 교회를 살다 보니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을 살리는 오이코니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지금의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전환해야 되지? 어떻게 사실 보여줘야 되지 하는 부분에 사실 어려움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럴 때에 목사로서 특수성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일반 성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반 성도가 아니라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왕직을 가지고 목사가 더 안 믿는 분들 앞에 서다 보니 하나님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장례 지도사라든지 여러 지금 서점에 운동한 여러 하면서 그 경기에 있을 때에 더 치열하게 이 부분에서는 고민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사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요즘 제자도와 관련해서 미션을 그럼 제자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부분에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이걸 어떻게 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속 가능성, 영생, 생태 경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사실 올해 노자 하는데요. 제가 노자에 있는 세대입니다. 제가 93학번 조수석 목사님 소교수들의 IBF 원주 외지리 캠퍼스에서 비 맞으면서 제가 이야기 듣고 사실 노자에 대한 이 감격들을 갖고 사실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로 그 넘어서 총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20대. 근데 제가 어느덧 제가 주변이 50대가 되었고 이걸 가지고 삶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제 주위를 돌아보니 사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먹고 입고 하는 데에 그냥 이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 70년대에 내 대학원에 대해서 사실은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했던 것처럼 생각 못했던 것처럼 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노자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들이 있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19 같은 상황 속에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야? 왜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런 불확실하고 비위기 속에 너희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불확실한 삶을 해석하고 삶의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하는데 그 외에는 너희 그리스도인들 뭘 준비하고 있지?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제 질문 앞에 제가 이때까지 10년 동안 경험한 것들을 좀 더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